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3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모습에 이르렀는가를 돌아보는 일에는 반드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에 화내는가? 저런 일에는 절망하는가? 그런 일에는 기뻐하고 만족하는가? 또 어떤 일을 갈망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상담받기 시작했을 때 상담 선생님이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묻는 것이 편하지 않았었습니다. 뭔가 잘못 말했다가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나를 키우신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잘못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잘 키우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늘어놓았는지 모릅니다. 상담 선생님이 하시는 질문이 꼭 우리 부모님의 약점을 파악하여 내가 얼마나 잘못 컸는지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의도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 그러한 부인과 방어를 넘어서서 상담 선생님과 수년간의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나의 어린 시절과 나의 부모에 대한 질문이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것은 오랜 기간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빚어진 것인데 특별히 내가 어려워하는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픈 부분이 어떤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비롯된 것인가를 나 스스로 이해하게 하여 그런 나를 넘어서서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죠. 이제 좀 연륜이 쌓여서 보니 세상에 저에게 있는 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제가 학습하지 않은 것, 배우지 않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 저의 지금은 갑자기 생긴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배우고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쌓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 살이 몇 킬로나 쪄버렸네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살이 찐 것은 내가 한 어떤 행동들의 결과이고 어쩌다 보니 이런 사람과 연애 혹은 결혼을 했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마음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런 애인 혹은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은 내가 내린 중대하고도 반복적인 결정들의 결과물이죠. 어쩌다 보니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어쩌다 보니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어쩌다 보니 이래 돼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세상에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된 것은 다 내가 학습하고 경험하고 반복한 결과라는 사실을 아프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저도 여러분도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어쩌다 보니는 어쩌다 보니 내가 소멸되고 말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느 순간 눈을 뜨니 내가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모든 것이 억울했고, 모든 것이 두려웠고, 모든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건데, 그것의 결과가 자기 소멸의 벼랑 끝이라니.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돌아보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몸은 사실 오랫동안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었고, 그 신호가 먹히지 않자 몸에 이곳 저곳이 무너져 내리며 사이렌 소리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내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기본값이 되어 나의 모든 결정은 불안에 근거한 결정이 되었으며,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고, 지쳤고, 괴로웠고, 평안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나를 더 채찍질해서 더 빨리, 더 멀리 나가도록 했고, 그런 학습과 경험,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은 저를 내가 없는 당신이 되도록 했었죠. 그러니 저는 어쩌다 보니 내가 없는 당신이 된 것은 정말로 아니었었어요. 자기 소멸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고 오래 걸렸으며, 지금도 걸핏하면 그 늪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는 나를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이 그 전보다 훨씬 나은 사실은, 이제는 그 늪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어쩌다 보니 다시 빠졌어 라는 거짓말을 나에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을 몇 주 동안 충분하게 자지 못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나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일을 훨씬 우선순위에 두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매일 밤마다 먹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등,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거기에 가게 된 이유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오늘 하는 작은 행동들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 10분 운동하는 것, 그것이 오늘 혹은 일주일 뒤에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매일 10분 동안 한 달, 두 달, 6달, 1년 하는 것은 나의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오늘 야식 한번 참는다고 다음 달에 몸매 좋은 아줌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식재료로 저녁을 늦지 않은 시간에 먹는 일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내년, 내후년에는 내장 지방 때문에 어쩌다 일이 되었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오늘 하루 5분 심호흡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다음 주에 평안한 날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5분 심호흡하는 일이 여러 달, 그리고 여러 해 지나다 보면 불안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찔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다가 사실 자신에게는 당뇨 가족력도 있고 위도 약해서 자꾸 탈이 나긴 하는데, 자신에게는 먹는 기쁨이 너무 중요해서 일단 지금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싶다고,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약간 당황하며 어떻게든 되겠지라니 하고 물으니, 신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지만 과연 이곳이 신을 가져다 붙여도 되는 곳인지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가족력까지 있다면 정말 더 조심해야 할 텐데,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한다면 미래의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한바닥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을 삼켰습니다. 본인이 만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혹은 어떻게든 되겠지의 거짓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살면 살수록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유전자 탓, 환경 탓, 부모 탓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똑똑한 유전자, 키 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 인생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부모가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부모가 부자였다면, 우리 부모가 전문직이었다면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 30 정도가 넘어서부터는 인생은 정말로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부모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간 사람도 있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삶을 암울하게 마감한 사람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무너져 패배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사고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기회로 새롭게 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정말로 인생은 많은 부분이 내 할 탓이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말은 정말인 것 같고, 그 사실은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고 어떻게든 될 것 같은 인생이라면 차라리 좀 쉬울 텐데,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내가 오늘 나눈 대화들이, 내가 오늘 읽은 책이, 내가 오늘 한 10분의 운동이, 내가 오늘 한 건강한 식사가 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일이라뇨. 그러니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는 인생은 없고 어떻게든 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태초 먹거리라는 책을 내고 건강한 먹거리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계호 교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TV 출연도 하시고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분 원래 화학과 교수인데 건강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연구하고 태초 먹거리라는 학교를 개설하셨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자신의 딸을 25의 젊은 나이로 암으로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로부터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고요. 혹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셨나요? 어쩌다 보니 그럭저럭한 부모님 밑에서 흠 많고 탈 많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괜찮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이 후성유전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나에게 새로운 유전 발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쩌다 보니 혹은 어떻게든 되겠지의 허상에서 벗어나 미래의 나에게 건강한 날을, 내가 있는 날을, 평안한 날을 선물하는 하루가, 그리고 그런 한 주가,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